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과 유럽 소식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이제 크게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가 하락과 경기 침체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테슬라, 미국과 유럽의 이제 극한 분열, 미국과 유럽 사이, 그리고 미국 내부, 그리고 유럽 내부 분열,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직면한 최대 위협은 무엇일까? 공적 부채죠. 먼저 캔디스 오웬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런 루머가 올랐습니다. 프랑스가 캔디스 오웬에게 일시불로 400만 불을 주고 매달 5만 달러를 주겠다.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브리짓 마크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 조건에 이제 이 돈을 주겠다. 뭐 이런 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제 믿기지가 않는 거죠. 1년에 한 달에 5만 불이면은 1년에 60만 불입니다. 일시불로 400만 불 받고 매년 이제 60만 불을 받는다. 10년이면 600만 불이죠. 너무나 이제 큰 돈인데 어쨌든 이런 루머가 올랐습니다. 캔디스 오웬은 그동안 이제 브리짓 마크롱을 공격했습니다. 캔디스 오웬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독교 보수주의에 근거해서 좌익 리버럴 아젠다, LGBTQ 이런 것을 갖죠. 그런데 이 브리짓 마크롱이 그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여성이 아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좀 믿기지가 않는데 어쨌든 이런 루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털시 게버가 51명의 정보 요원에 대해서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를 취소를 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앤토니 블링컨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헌터 바이든 관련된 거, 바이든 일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정전부 관련된 거. 자, 이들 사람들의 어떤 이제 기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이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를 해제를 해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향후 미국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획득한 추가적인 기밀, 여기에 이제 접근할 수가 없죠. 이 털시 게버드, 뒤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를 계속 이제 해제해서 민주당 인사들이 이제 정보를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일단 미국을 약화시켜왔던 세력들, 미국을 파괴한 세력입니다. 미국을 팔아먹은 매국노들이죠. 글로벌리스트 아젠다를 위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 힘, 모든 것을 남용했던 인물들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적절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저는 이런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젠다, 이것을 계속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테슬라가 곳곳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미국 내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불이 탔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자, 이 미국의 좌익 리버럴 세력들,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 좀 폭도화된 거죠. 지난번처럼 BLM이나 이런 것으로 길거리에 나서 폭도를 저지르진 않지만 테슬라 자동차를 주 타겟으로 이제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이제 지금 1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X에 대해서 이 사이버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론 마스크가 TV에 나와서 자, 이번에 있었던 사이버 공격, 그 배후에는 우크라이나가 있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로 등록된 IP 주소가 이 X를 공격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론 마스크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국은 나토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나토 탈퇴죠.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일론 마스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트럼프는 일론 마스크의 이 더지, 여기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미국은 이대로 가면은 약해진다. 결국 패권을 상실하고 이 중국에 밀려서 이제 2인자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추락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2인자가 아니라 3인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덩치로는 미국이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미국은 한 200kg 정도 체중으로 이렇게 불어난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 이제 통증이 느껴지는 거죠. 살을 빼야 됩니다. 연방정부든 군사적인 부문이든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덩치, 이것은 이제 드러내야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일론 마스크가 나섰고 트럼프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후에 어떤 로직이 있을까?
일단 미국은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뭐 뒤룩뒤룩 살이 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을 만든 장본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 바이든이나 오바마, 이들 리버럴 세력들, 그리고 뭐 조지 W 부시 네오콘 세력들, 이런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미국을 지금 이런 몰골로 만든 겁니다. 앞에서 이제 털시 게버드가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를 해제한 인물들, 이들 역시 글로벌리스트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이제 치부를 하고 글로벌리스트 아젠다를 위해서 미국을 이용을 한 겁니다. 이제 이 관례를 꺼내야 된다.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실존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손에 넘어가든 그건 미국과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차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미국이 거기에 많은 것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걷어내겠다는 겁니다. 나토 탈퇴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주장을 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세력들이 있죠. 테슬라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자, 그리고 지금 뭐 인포 기자가 살해당했는데 이 정확한 디테일한 내용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위터에 이렇게 이제 디도스 공격을 하고 뭐 이런 짓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알렉스 존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친 트럼프, 뭐 세간에서는 이제 음모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모론의 대부죠. 그런데 이 알렉스 존스가 운영하는 인포워스, 자, 여기에 기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알렉스 존스 밑에서 일하는 이제 기자가 이 오스틴에서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뭐 아직까지 정확한 디테일한 내용은 올라오고 있지 않는데 혹시 테러가 아닐까? 미국에서 이제 그동안 이 바이든이나 오바마를 지지하는 세력들, 이들은 좀 지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수면 위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 불을 지르고, 만약에 이게 이제 고의적인 거다 이러면은 알렉스 존스 친 트럼프 인사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가하는 거죠. 미국도 좀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저항하는 시위들, 특히 지금 뭐 이제 뉴욕 지역에서 이 하마스를 지지한다 이런 이유로 콜롬비아 이제 대학생 유학생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추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지금 이 리버럴 세력들이 또 이제 시위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이제 디포테이션이 있습니다. 뭐 20년 동안 미국에 살던 불법 입국자들, 이들을 찾아서 이제 쫓아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인권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가족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구실로 또 이제 민주당은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미국 내도 지금은 작은 규모입니다만 조만간에 이 격심한 이제 분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리버럴 세력들, 이들도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트럼프에 반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유럽도 지금 난장판입니다. 뭐 루마니아 같은 경우 지금 루마니아 국민들은 길바닥에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루마니아 국민들이 이 조르제스크 후보를 원하는데 이유가 뭔데 루마니아 대선에 개입해서 조르제스크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유럽도 지금 뭐 부글부글 분열되고 이제 찢어지고 있습니다. 터키도 그렇죠. 그리고 뭐 헝가리 이런 나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 내부에 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르팽이나 그리고 이제 마크롱 세력들 이들은 뭐 확연하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당분간 미국과 서유럽이 이제 이 국가 간에 그리고 이제 국가 안에서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 뭐 준내전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죠. 자, 그리고 영국은 뭐 한 지난 3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뭐 전쟁을 일으키고 내전을 선동하고 이런 짓을 해왔습니다. 그 천병이 영국이죠. 이 영국은 우크라이나 갈등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만나서 대화를 한다. 이것은 영국의 국익을 해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런던은 모스크바를 봉쇄하려는 영국의 전략이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자초될까?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런던은 지난 세기 2차례 세계대전 직전과 마찬가지로 이 세계적인 갈등의 주요 선동자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스카이뉴스는 크렘린 대변인의 이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이제 미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와 이제 양자 대화를 나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 이것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압력을 넣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미국이 러시아에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 러시아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승자 입장에서 전장을 이렇게 쉐이핑하는 거죠. 그리고 항복 조건 역시 이제 러시아는 디케이트 할 겁니다. 미국은 여기에 어떤 협상을 하려고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현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무언가 한다고 하더라도 전장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러시아군의 지원, 전장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러시아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수단도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제 국군을 걸고 한판 붙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그때는 러시아 진격을 좀 저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미국은 망하게 됩니다. 미국의 이 재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이 미카일 발터슨, 이 사람은 이번에 이제 이 쿠르스크 작전 이것을 가장 잘 분석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트윗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검색해서 이렇게 구글 번역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디테일하게 어떤 작전이 벌어지고 있고, 이 러시아가 어떻게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고 지금 섬멸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천 명, 한 10,000명에 가까운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것, 이제 포위가 되어서 탈출할 수도 없는 거죠. 사격 통제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잘 분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젤렌스키 정권에 저항하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이렇게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은 뭐 얼굴을 가렸는데, 자, 어떤 이제 우크라이나 군인이 이제 젤렌스키를 향해서 키예프로 가겠다. 이제 군사 쿠데타죠.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러시아 측 선전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북한군 이야기를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더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들 대부분은 방송을 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목만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뭐 댓글을 쓰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양반들에게 뭐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이 북한군 떡밥, 이것은 희대의 사기극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사기극 배후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이 배후를 추적해야 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이제 한국군이나 한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글로벌하게는 그거보다 더 큰 목표가 있는 거죠. 거기에 한국의 국정원이 이렇게 봉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 글로벌한 목표는 무엇일까?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3차 대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트리거로 북한군 떡밥이 구라가 이렇게 이용이 되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이 세계에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거짓말을 가공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이죠. 이 시리아 화학무기 사건, 그리고 코소보 학살, 이런 것이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3년은 일종의 이제 진실의 순간이다. 이 돈바스와 로보로시아 주민을 구하기 위해서 특수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집단 서방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 거죠. 자, 악명 높은 법치주의, 기본적인 품위, 이런 거 다 버린 겁니다. 이 재산 불가침, 이것은 러시아 외환 보유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죄 추정 원칙, 언론과 이동의 자유, 정보 접근, 이런 소위 유럽적 가치는 허공에 사라졌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키예프의 네오나치 정권을 지지를 했습니다. 서구의 극단적 자유주의 지배 엘리트들은 패권주의적인 본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EU와 영국, 자, 이들은 원래 가지고 있는 약탈적이고 식민지적인 근성, 그리고 악덕, 오만함, 남을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직함, 이런 것을 그대로 다 보여줬습니다. 서구 소수 세력이 한쪽에 있다면 이제 세계 다수 민족은 다른 쪽에 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으로 이제 분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서구 선진국. 이 서구 선진국에 대항해서 선의를 가지고 이해관계의 균형을 바탕으로 다극적 세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이제 많은, 서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브릭스 진영에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또 올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의지해야 된다. 서구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련의 순간에 러시아와 함께 해준 사람들, 친구들, 이들에게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서방 이웃과의 이제 공전에 관해서 자, 모든 것은 서방에 달려있다. 그들이 저지른 실수, 이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러시아의 전략적인 패배를 안기려는 광적인 욕망, 이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협상 조건에서 자, 서구 이제 나토 세력이죠. 이들과 러시아 사이의 안전에 관한 거,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전쟁을 막을 것인가, 이건 모두를 테이블 위에 두고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이제 푸틴이 트럼프에 제안했고, 트럼프는 일단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죠. 자, 그리고 이 오스틴 조셉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올렸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스타링크 신호 감지할 수 있는 이 칼링카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제 스타링크나 그리고 뭐 프랑스에도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위성 통신 시스템의 신호를 감지하고 그리고 이제 방향, 위치 이런 것을 추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칼링카를 개발해서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스타링크를 끈다 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스타링크를 켜니까 갑자기 러시아 폭탄이 날라오더라, 이런 이야기는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 전장에서 자, 우크라이나군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스타링크를 이용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이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물러서기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루머도 있죠. 자, 지금 미국의 상황, 이것은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나스닥이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 자산 시장이 대요동을 치고 있죠. 그런데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15%, 20%더 빠져도 뭐 사실은 뭐 상관이 없죠.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전 세계 금융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 트럼프는 이제 일기 때는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매우 민감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뭐 주가가 하락하면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해서 좀 부양을 하고 이런 식의 조치를 취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름을 끼얹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와 나의 내각은 지금 너무 바빠서 주식시장 볼 시간이 없다. 이제 주식시장 보지 않는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트럼프가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미국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뭐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공적 부채입니다. 36조 달러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트럼프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 하락을 원합니다. 장기적으로 주가 하락을 원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경기 침체 시그널이 있으면 국채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낮아지게 될 겁니다. 이 트럼프는 주식시장을 붕괴시키기를 원한다. 미국 정부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6개월 동안 7조 달러의 부채, 뭐 혹자는 9조 달러 이야기도 하는데 7조 달러가 확인된 겁니다. 이 정도의 부채를 리스트럭처링 해야 됩니다. 뭐 롤오버를 하든지 새로 발행하고 과거 것은 뭐 이제 다시 사들이고 이렇게 소각을 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7조 달러 혹은 9조 달러,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미국의 공적 부채 36트릴리언 달러죠. 이 중에 4분의 1 정도, 이 정도가 6개월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거죠. 이 트럼프가 현재 미국채 이 10년물 수익률, 이것을 낮추고 싶어 할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채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미국 국채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미국 국채를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금리가 하락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이제 하락한다, 금리가 내린다, 가장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징후, 이것은 경기 침체 시그널입니다. 향후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 침체될 것 같다, 이때는 국채 쪽으로 이렇게 돈이 몰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일단 수익률을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는 빚을 이렇게 리스트럭처링 하는 거죠.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면 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채 수익률도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점은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을 이렇게 좀 낮출 수 있습니다. 뭐 1조 3천억 달러 정도의 이자 비용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미국 재정 상태가 엉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 그래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년 6개월 안에 뭐 여기에서는 한 9조 달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것은 한 7조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8조 달러 정도라고 치고, 자, 이것이 만기가 돌아오는 거죠.
새로 이 국채를 팔아서 뭐 과거 것은 사들이고 뭐 소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롤오버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채 수익률이 낮아야지 미국에는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주식이 하락하고 그리고 이제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이것을 원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으로 국채 수익률도 이렇게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채 가격은 오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은 뭐 곳곳에서 이렇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유가도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거죠. 자, 많이 하락했습니다. 한 78불에서 이렇게 67불대로 이렇게 빠르게 하락을 했죠. 한 뭐 2달 사이입니다. 자, 이것은 시장 심리에 이제 큰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식을 팔고 미국 국채 쪽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노린 거죠. 노린다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기원은 어딘가요? 결국 바이든이 싸지른 똥입니다. 뭐 콧땡땡부터 그리고 이번에 이제 로전 여기에 무지막지한 돈을 퍼붓죠. 자, 이것으로 결국 미국이 골병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제 40년 채권 수익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채 금리가 이제 수익률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일본 정부에 심각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원화로 지금 뭐 이 991엔 정도 되더군요. 지금 뭐 이 엔화도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자산이 이제 엔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 뭐 금 이런 것도 있는데 금값은 아직까지 고공행진하고 있고 이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는 거죠.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제 GDP 대비 많은 공적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자 비용이 나가는 거죠. 이자 비용으로 많은 이제 재정을 이렇게 탕진하게 되면은 뭐 복지라든가 이런 데 쓸 돈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제 고민이 깊어집니다. 다만 일본은 국가 자체로서는 세계 최대 채권 국가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진 빚 이것은 대부분 이제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돈을 빌려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일본의 이제 국가 부도 가능성 이것은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은 일본 내부의 문제지만 그러나 어쨌든 일본 정부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엔화 역시 지금 뭐 최근에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원화 대비도 좀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작년부터 뭐 좀 거슬러 올라가면 한 2년 전부터입니다만 계속 이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국채 보유 비중을 늘렸습니다. 반대로 이 주식을 좀 팔아치웠죠. 자, 지금 무려 3천억 불 정도의 미국 국채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주 흡족한 미소를 띠고 있는 거 이렇게 이제 풍자 영상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 CEO 이제 이 제이미 다이먼은 무려 2억 3,400만 달러치 이 자사주를 이렇게 매각을 했으면 자기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팔고 나자 한 11% 정도 하락했습니다. 뭐 귀신 같은 놈들이죠. 자, 뭐 트럼프 행정부의 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뭐 트럼프랑 친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기득권 세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개월 전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것이 안전자산이냐 아니면은 투기적인 자산이냐, 즉 유동성이 풍부하면은 이제 이 투기적인 자산은 오르게 됩니다. 유동성이 풍부할 때 비트코인이 오른다면 이것은 투기적인 자산, 주식과 비슷한 걸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안전자산이면은 지금 금처럼 비트코인은 더 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최근 가격은 이제 크게 하락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이 비트코인의 정체, 이 디지털 자산,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시장에서 이제 이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인지 투기자산인지 이것의 진정한 본질은 아직 이제 검증되지 않았다. 드러나지 않았다. 만약 주가가 하락하고 자산 시장이 요동을 칠 때 그때 이제 비트코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미증류의 영역이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최근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일단 이 비트코인 역시 시장 유동성에 의존하는 투기적인 자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하락한다면 비트코인 가격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안전자산이라면 이제 금처럼 가격이
유지되거나 아니면은 더 올라야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정리하면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조정을 받는데, 문제는 미국의 재정 상태에 오히려 더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36조 달러 중에 이 9조 달러를 롤오버를 해야 된다.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사우디라든가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 지금 미국을 도울 여력이 없다. 자기들도 급하다는 겁니다. 이때 이 미국의 공적 부채를 이제 리스트러처링 하는 작업, 이것이 큰 암초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채를 해외 투자자들 혹은 미국 내 기업이나 미국 내 자산가들이 사들였는지 그것을 이제 계속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